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외도 전문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바람을 들키게 되었을 때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대처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눈물 반성형 남편입니다. 이 유형의 남편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모면할 수 있을지 본인 유리한 쪽으로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하소연하며 무릎을 꿇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남편은 바람핀 사실을 전부 다 인정하지는 않으려 드는데요. 아내의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을 정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선에서 어느 정도 절충한 뒤 불륜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려 듭니다. 현재 충분히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각서까지 작성해 줍니다. 몇몇 분들은 경제권, 재산 명의까지 넘겨주기도 합니다. 남은 평생을 아내와 자녀에게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당시에는 남편의 눈물과 반성이 어느 정도 진심의 바탕을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의 눈물과 반성이 곧 무너질 진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내분께선 인지해야만 합니다. 눈물로 반성하며 위기 상황을 무마한 다음 몰래 바람을 이어나가는 남편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믿고 용서를 쉽게 받아들여서 외도 상황을 빨리 봉합하기보다는 6개월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편 뒤에서 또다시 수상한 점은 없는지 아내분께서 직접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지는 너 행동하기에 달렸어. 아직 다 용서한 거 아니야. 일단 당신은 이제 나에게 이것저것 원하는 것들을 해줘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는 적반하장형 배우자입니다. 며칠 동안 눈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아내가 계속해서 증거를 캐내려 드니 남편은 적반하장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는 합니다. 내가 준 생활비로 뒤에 사람 붙이고 증거 잡았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정이 떨어지는 거야. 애초에 나를 믿지 못하고 뒤에서 그짓거리하고 다니니 내가 바람이 난 거다. 너가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그러면 안 되지. 양쪽 집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니까 이제 만족하냐? 너가 일을 크게 벌려서 다시는 봉합할 수가 없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일을 크게 벌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알아서 정리했을 건데. 마치 가정을 깨트리려는 게 자신이 아니라 아내 탓이냥 교묘히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가정을 유지하고 양다리만 걸칠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난리를 쳐서 이제 깨질 수밖에 없게 생겼다는 멍멍이 소리입니다. 평소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고 기만해왔는지 극명히 드러내주는 멘트입니다. 저렇게 나오는 건 가정의 가치보다도 상간녀의 가치에 더 자극적으로 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속뜻은 너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생활비 지금처럼 받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문제를 덮고 들춰내지 말아라. 안 그러면 나 정말 힘들어진다입니다. 적반하장 남편의 경우 집안 모임에도 아내를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서로 만나지 못하게 차단시키는데 드러난 불륜 사실과 자기 치부에 대해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입니다. 심한 경우 아내는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사람으로 자신은 마녀사냥 당하는 피해자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도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가스라이팅 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싸움을 걸어올 경우 직접적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뒤에서 증거를 잡아 상간녀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과의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경우 남편이 아내의 폭언, 괴롭힘, 의부증 등으로 아내의 흠을 잡아 역으로 아내분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혼 불사형 남편. 적반하장의 태도를 넘어 더욱 뻔뻔한 모습으로 아내에게 꼬장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돈을 많이 쓰고 사치스럽다느니 살림 꼬락서니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다느니 말이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도 네 인생 살아. 우리는 예전에 이미 끝났어. 원래 너랑 나랑은 안 맞았다니까. 불륜 이전에 서로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고 관계는 파탄이 났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혼 불사형 남편의 전형적인 이혼 요구 레퍼토리입니다. 이혼의 책임은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자신의 바람을 덮고 지나가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걔랑은 전혀 상관없어. 걔랑 헤어져도 너한테 갈 일 없다. 상간녀와 같이 살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남편은 이혼해달라고 떼를 쓰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아내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오기도 합니다. 남편은 이미 상간녀에게 기다리라고 약속을 해놓았을 뿐더러 상간녀 또한 정신적으로 남편을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기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계속 요구하다가 아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집을 나가는 것으로 귀결되고는 합니다.
보통 남편이 보내온 이혼 소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변태 성욕자, 폭언하는 사람, 아이들 학대하는 사람, 의심병에 걸린 의부증 환자로 만들어 놓고는 합니다. 이때 아내분께서는 남편의 도발에 동요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나가야 합니다. 남편의 이런 억지 논리에 붕괴하고 말싸움으로 허송세월에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내분께선 결국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는 게 정답입니다. 속으로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은 무시가 상책이라고 되뇌이고 또 되뇌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편과 상간녀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부푼 꿈에 젖어 있어 서로에게 애틋하고 미쳐 있을 시기입니다. 서로를 애타고 그리워할 때 이혼을 해주어서 상간녀가 원하는 바대로 소원을 이루어주기보다는 아내분께서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은 후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아내분이 가정을 유지할지 이혼을 할지 원하는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즉 상간녀가 떨어진 상황에서 남편과 이혼하거나 심판해도 늦지 않다는 말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 때문에 배신한 남편을 공격하면 상간녀가 뒤에서 남편과 아내의 싸움을 부채질하면서 더욱더 이간질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내를 공동의 적으로 두고 상간녀와 남편의 전우애만 돈독하게 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바람에 중독된 남편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상간녀만 철저하게 공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접 상간녀를 찾아가 응징하고 법으로 치고 알려서 망신 주고 초토화를 시켜놓아야 합니다. 그때 남편의 발악 또한 극에 달하겠지만 그 발광에도 여전히 무시로 일관하는 게 상책입니다. 네 번째는 협박 난폭형 배우자입니다. 협박 난폭형 남편의 경우 신혼 초부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예를 들어 휴지꽉이나 리모컨을 던지거나 애들한테도 폭언 폭력의 조짐을 보이는데 아내분의 제지로 인해 남편의 그런 성향들이 완전히 발현되지 않고 심연에 묻혀 잘 억압되어 있다가 바람을 피우고서부터는 눈치를 보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남편의 본 모습인 폭력적인 성향이 더욱더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협박 난폭형 남편들은 성장 환경이 불우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인 말로 소통해서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남편에게 지적질이나 비난이 될 만한 말들을 일절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상간녀와 갈등이 일어나 아내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박 난폭형 남편의 태도와 언어는 믿을 것이 되지 못하기에 아내는 그 말에 휘둘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아내분들께서 오히려 남편의 폭언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폭언에 이혼이든 인신공격을 가하든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의 말로 흘려듣고 증거와 팩트로 남편의 행동을 보며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과한 협박이나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내분께서 우선 증거를 남겨놓고 경찰 신고를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형사고소가 들어가기에 남편이 교육을 받거나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 기록이 남아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잡아놓을 수 있고 또 아내를 건드리면 남편이 법적으로 도의적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본인 손해라는 걸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 모두 포커페이스가 기본 대처 방법입니다. 의심의 내색을 드러내지 말고 침묵하되 증거를 한 번에 모아 남편이 옴짝달싹 대응할 시간도 없이 한 번에 치밀하게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할 거라느니 운운하며 사전에 경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남편과의 긴장기전은 아내의 에너지만 낭비시키는 일입니다. 그저 침묵 후에 예상치 못한 과감한 행동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당황하고 겁먹게 만들어 관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회유책으로 남편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당신은 걔가 그렇게 좋아, 사랑해. 우리 애들 생각은 안 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건 생각 안 해.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말들은 바람에 눈먼 남편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행동으로 보여주고 남편과 상간녀 스스로 비명이 터져나올 정도는 돼야 합니다. 저 여자는 내가 알던 아내가 아니다. 어디까지 또 무슨 짓까지 할지 몰라. 정말 미쳤어. 라고 말이죠. 만약 배우자 외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바람영혼 수선실 카페로 들어와서 사연 남겨주시면 저 흰둥이와 회원님들이 같이 고민하고 댓글로 조언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